김태선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김태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울산 동구 김태선. 우리 김태선 후보 때문에 잠 못 잔 사람 많아요. 네, 새벽까지. 네, 저도 맞습니다. 그거 보고 75표? 이게 처음에 무슨 역전, 70몇 표, 그게 유지가 돼서 이거 언제 맞아요. 투표가 한 개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국힘 창간인들이 잠깐 스톱. 다시 좀 재검표하자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까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네. 시간이 그렇게 길었군요. 네, 저도 참,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최종 결과는? 최종 결과는 568표로. 퍼센테이지로 하면? 0.62%. 0.62%. 네네. 0.73보다 더 작네. 아니, 이것도 개표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제 출구자도 1.7% 지고, 개표 과정에서 벌어지더라고요. 7%, 8%까지 벌어지다가, 개표율. 지는 쪽으로? 네, 지는 쪽으로요. 개표율 93.6% 됐을 때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오! 네, 개표율이 93% 넘어가면서, 처음에 24표, 76표 하면서 스톱돼가지고, 좀, 그 전에 이제, 역전됐다, 이기겠다라는 건 이제 창간인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30분은 빠르니까. 네.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게, 계속 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 구청에서도 꽃바구니 들고 오고 빨리 와서 인터뷰하자 그러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겁나서, 혹시나. 76표로 한 40분 정지돼 있어가지고, 근데 창간인이 뭐 됐다 하는데도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 버텼습니다. 버티고, 선관위에서 됐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올라가서, 근데 축하 인사를 하는데, 와이프 울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김태선 당선자는 당직자로 네, 맞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네, 맞습니다. 당직자로 특채된 분인데 공채. 공채. 그게 중요하지. 공채된 분인데 울산으로 일부러 가셨다고. 어려운 지역 골라서. 네. 물론 뭐 고향이긴 하지만 어려운 지역으로 일부러 가서 결국은 뚫어냈는데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울산이 저는 실제로 제 3당이었거든요. 언제까지냐면 2017년 대선 있기 전까지, 울산은 이제 국민의힘이처럼 보수 여당이 있었고, 그 1당이고, 무조건. 그리고 진보당이나 녹색 정의당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 2당이었고요. 3당이 민주당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사무처장을 했었는데 그때 정당 지지율이 6%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민주노동당이라고 한창 잘 나갈 때인데 그래서 민주당 6% 7% 나오다가 처음으로 2당이 된 게 대선 때, 대선 이후에 2당이 처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울산이 이렇게 뒤집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울산 수능 못한다. 나 못한다. 막 이러다가 그거 보고 그러면 가능성 있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울산은 이제 북구는 단일화해서 우리가 북구가 제일 우리가 유리한 지역인데 어쨌든 진보당하고 단일화해서 진보당으로 갔고 울산 동구는 이제 우리 김태선 후보. 네. 저는 안정적으로 이길 줄 알았더니 아슬아슬해서 정말. 그러니까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부울경 지역의 이제 역결집으로 사실 경남, 부산은 엄청나게 우리가 나빠졌는데 어쨌든 울산에서 잘 견뎌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런 소리 많이 하세요. 아니, 그걸 좀 증명해내자면, 그치? 대표님께서 민주당 처음으로 울산 동구에, 당대표분이 울산 동구에 처음이거든요. 실제로. 그 2번씩이나 오셨어요. 저는 우리 당 당원들의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설마 이기겠어? 여론조사 꽃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기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당원들조차 3자 구도에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대표님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아시겠지만 또 뒤집어지고 네. 두 번째로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거 될 수 있겠네라는 어쩌면 당원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네. 그러면서 투표로 갈 때 본인들 투표하는 건 물론이고 가자. 저는 이 원동력을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실제로 저는 이기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울산 동구에서 처음 이겨봤기 때문에 울산 동구는 다음부터는 쭉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쭉 가게 만들어야죠. 쭉 가게 만들고. 참 울산 동구는 당원들이 권리당원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저희는 2,000명이었다가 지금 6,000명입니다. 오. 엄청 많이 됐죠. 네. 언제가 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역위원장 뛸 때니까 재작년에 2,000명이었다가 2년 만에 6,000명으로. 대표님 들어오시고 나서 실제로 당원들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제가 당원들 2,000명들은 제가 전화했었거든요. 전화 다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못하는 4,000명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도 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6,000명. 네, 6,000명. 3배로. 3배는 근데 지금 당 전체 권리당원 통계도 거의 2배 가까이 있는 건 맞죠? 네. 근데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려야 그래야죠. 당원들의 이제 결정력 이걸 더 키워야 돼. 더 키워야 당도 진짜 당원 중심 정당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난 숫자이고 이번 경선 과정, 이번 정말 공천 과정에서 좀 혁혁한 성과를 내긴 했는데 좀 더 보강해야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는 당원들이 놀 수 있는 뭐 사랑방이라던가 놀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들 이게 개개인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원인지도 모르고 당원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님 오시면 와 모였다가 가시면 싹 빠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이시는 공간이 뭐 지역이라는 사무실인데 뭐 지역인의 사무실도 여태까지 없었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한 개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의원 사무실 가도 사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잘 안 놀아죠. 네. 그럼 사무실- 약간 귀찮아하는 느낌을 느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울산 시당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울산 시당 차원에서 일단 좀 이런 네, 그런 거 공간도 해야죠. 좀 무조건 만들고 해야 됩니다. 네.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네. 동호회 모임 이런 네. 것도 좀 하시고 근데 그게 좀 확산이 되면 이제 지역위원회별로도 이제 맞아요. 있죠. 네, 근데 네. 울산은 조금 더 도심이니까 네. 하나로 해주면 좋을 것 가서 같아요. 모범적으로 좀 해보시죠. 네. 권리당원들의 역할이 자부심이 늘면 아까 네. 박채호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저한테 저번 2년 전만 해도 저 원래 저 권리당원입니다 뭐 이랬거든.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우 좀 중요하고 네, 이제 네. 자부심이 커지는 만큼 이제 책임감도 커지고 다 보는 사람들도 뭐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저는 제가 그냥 평범한 가장이고 시민의식도 별로 없이 비즈니스에만 관심을 가졌던 개업 회계사였어요. 작은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를 변화시켰던 말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중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조직된 힘이지. 네. 그거를 노제 참석했다가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다음 날인데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그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래서 시민은 내가 알겠는데 조직된 힘은 뭘까 해서 인천 지역에 시민운동하는 분들하고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경과한 거죠. 2009년도에서 지금 15년 경과했죠. 최근에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 민주당의 이 거대한 권리당원들, 이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기차표 때문에 5시에는 가셔야 된다. 시간이 조금은 있으니까. 네네네. 오늘은, 지금 저 댓글에 올라오는 것들도 의미도 있지만, 이번 미리 이번에 구글 폼으로 우리 의견을 좀 미리 받았다는 거죠? 네. 그 중에 지금,
전심 때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 4시간 동안 받았는데, 지금 요거 방송 개시하기 전단까지 1936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중복되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뽑아주셨는데, 이거 얘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 당원들께 감사, 또 당원 배가하자, 책임을 더 늘리자. 당원 중심 정당, 민주적 정당이 민주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만 맨날 해놓고 선거 때만 표 달라고 그러지, 선거 지나고 나면 좀 알기를 뭘로 아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무시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되고,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정당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감이랄까? 효용감? 이런 것들을 좀 높여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 민주당 안에서 당원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중에 첫 번째, 이제 김땡땡이라는 분이라는데, 우리 이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고향시 일산에 40대 남성이시라는데, 국회의장도 당원이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 원내대표도 당원이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 왜 박수 치세요? 근데 맞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위험해요, 사실. 그러니까 대의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이제 당원 입장에서 우리가 책임 있게 잘 뽑을 테니까 뽑힌 사람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 회의체의 회의 진행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될 텐데, 이번에도 아마 이게 꽤 논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의장으로 할 거냐. 네.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장이 왜 민주당 편을 안 들고, 이런 불만이 사실 상당히 좀 많았는데, 그 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당원이 뽑자. 근데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반영은 되겠죠. 이제 네. 이런 요구들이 좀 많고, 근데 대의제라고 하는 게 무조건 직접민주주의제보다 무조건 나은 건 아니에요. 네. 한번 걸러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완충도 좀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일부 반영하든지. 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원내대표도, 어쨌든 이것도 국회 내에 의원들의 회의체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원이 뽑는 건 조금 그래요. 당원은 당대표를 뽑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대의원 비중 가지고 지금 논란을 우리가 했던 건데. 원내대표, 의장, 당대표, 당지도부, 좀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선, 이제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어서요.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지. 네? 보따리 아직 안 풀어봐가지고. 네.